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 거래 대금이 3조 원,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가상화폐 STO 관련주, 게다가 또 외국인 수급 유입된 인터넷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IRA 해외 우려 집단 세부 규정 발표로 2차 전지주 관련된 차별화 강세들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목요일 방송에 그 종목 중에서 리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 4종목을 봤는데 그중에 2종목이 지금 리뷰 대상이고 시간외에서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말씀 주셨는데 3연상을 그날부터 이제 갔거든요. 근데 잡으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바로 저희 또 다른 종목 HPSP 이게 그날의 공략주였습니다. HPSP 관련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른 좀 이슈가 많이 좀 있었어요. 뭐 최대주 변경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 HPSP 말씀드리기 전에 텔레필드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 네, 당부 말씀도 주셨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경영진이나 이런 부분 최대주가 바뀌는 부분은 자주 바뀌는 부분 그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뭐 재무적으로 뭐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HPSP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 3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이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모아지면서 이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메모리랑 장비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매크로 지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HPSP가 이제 뭐 전공정에서 후공정에 이르는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부분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나 여러 가지 후공정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공정과 후공정에 이르는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해도 되는 게 HPSP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저는 지금 현재 어제 종가 46,350원 뭐 어제 가격 신고가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좀 가격에 대한 우상향 방향 쪽으로 갔던 걸 봤을 때는 어제 막판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대응 전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속 고압 어닐링 종목입니다. 자, 시간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요소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루는 모습이었는데요. 간에서 또 어떤 개별 이슈도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BL 펌텍의 경우에는 9.96%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자회사인 BL 헬스케어가 광동제약의 300억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9.93% 오름세고요. 역시 시장에 식지 않는 키워드는 AI인 듯하죠. AI 로봇 시장의 진출 사업 소식을 알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G케미칼 7.43%,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산업용 요소 통관기를 막은 가운데 요소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와 업계가 총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좀 상승 재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날의 경우에는 5.2% 오름세 보였고요. NFT 시장의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 관심이 집중된 기업입니다. 또 급등세를 시연한 것도 모자라서 장 마감 후에 주식 변동 계약 소식도 알리면서 이것이 상승 재료로 작용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3.52% 오름세고요. 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 만든 민간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 재료인 AI나 NFT 쪽을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 떠오르는 요소수에 집중해 볼까요? 차장님 도와주세요. 네, 바로 답을 주시죠. 우선 KG케미칼을 요소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소수가 이제 네.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의존도를 낮춘다 했지만 올라갔잖아요.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국가보다도 중국 쪽의 요소수 가격이 좀 싼 부분이 어떤 중국 쪽에서 의존도를 쉽게 낮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가에 대한 다변화나 여러 가지 부분의 대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세관에 대한 통과 금지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을 때는 이 관련주들이 추후에도 이런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네.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개 업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롯데 정밀화학과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 네. 네. 롯데 정밀화학과 그리고 이제 KG 케미칼의 녹스케이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KG 케미칼이 추후에 어떤 이제 화학 쪽에서의 이 요소수뿐만 아니라 뭐 비료나 뭐 첨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소수 관련주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KG 케미칼이 영업이익과 뭐 당기순이익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증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부채 비율도 많이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KG 케미칼이 요소수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슬림화한다면은 KG 케미칼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KG 케미칼이 이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사업 그리고 고관, 운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류 서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세이브되는 과정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어떤 재무적인 건전성이 좀 가장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소수 부족 사태 실질적인 정부 대응이 나왔을 때 실질 수혜주로서 롯데 정밀화학과 KG 케미칼 꼽아주셨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고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어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제 7,270원으로 마감했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주가가 변동성이 어떤 그 고가에서 좀 떨어진 이후에 7,270원에서 마감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1차전 목표가 이제 7,9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보다 일단 보유 관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6,5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요소수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부족 사태에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500억, 기관이 1,7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동반 순매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효성 첨단 소재 22거래일째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섬유야 너만 믿는다를 외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미포조선 21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사명 변경에 나섰다고 하죠. 가장 유력한 후보명은 HD 현대미포라고 하는데 새 간판과 함께 이 조선 수주 잭팟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10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진짜는 모두가 알아본다고 하죠. 리쥬란의 모방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위를 계속 점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8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MCU 포트폴리오 확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샘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한숨 돌린 한샘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 속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담고 있는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27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앞서 시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이 더욱더 커지는 모양새죠. 최근에 개발한 소형 SAR 위성이 우주를 향해 발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26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2030 여심을 저격할 젤리 제품을 내놔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11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역시 명가는 뭔가 달라도 다르죠. MMORPG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엠론은 7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국내 1위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퀸덤 점프를 예고하면서 역시나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RG넥스원 6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방산주가 유망한 투자처다라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을 내놨다고 하죠. 이 안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섹터가 많은데 어떤 쪽으로 좀 추려보면 좋을지 차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살펴볼 만한 그리고 공략해 볼 만한 기업들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한샘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한샘이 지금 상황은 좀 녹록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나마 6월달에 어떤 정부 쪽에서의 이 대출이나 주택 매매 거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은 지금 현재 뭐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또 관리 감독이 좀 들어가면서 이 건설 쪽 특히 이제 이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는 상황 아니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한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는 그런 구조가 많은 상황인데 뭐 하지만 저는 이제 한샘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정말 좀 많이 좀 빠진 상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한샘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리뉴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한샘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가구에 대한 느낌이 좀 많이 컸던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제는 리하우스라는 이제 전통적인 이 공간 활용을 통한 인테리어 사업 쪽에서의 그 패키지로 이제 사업 부분의 판매전을 많이 바꿨거든요. 뭐 그리고 그전엔 B2B에 대한 부분보다도 거의 이제 B2C 쪽으로의 인테리어 사업 쪽으로의 사업을 틀면서 이 한샘에 대한 기대감을 이 건설 이 주택 쪽에서의 회복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가구의 교체 수요 확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올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좀 나왔지만은 계속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뭐 금리도 그렇지만은 이 주택 쪽에서의 뭐 건설에 대한 부분이 뭐 내년 상반기다, 내년 하반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더 이상 이제 그 두드려 맞을 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네.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홈 리모델링 쪽에서의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한샘 같이 독보적인 지를 계속 유지만 하고 있으면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좋아졌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샘도 지금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좀 이 포트에 좀 담아봐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그래서 저조한 주택 거래량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좀 잡고 갈까요? 우선 55,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좀 5만 원 초반으로 좀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가시화에 대한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뭐 한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 주가 수준은 이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목표 주가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펀더멘탈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주주하는 정책이나 배당 이런 모멘텀이 좀 있었을 때는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이 목표 주가는 55,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 살펴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의 공략주, 오늘의 관심주로 바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내년 실적도 좋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올해 대비해서도 거의 25%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이 끝나고도 그렇고 항상 이 대선에 대한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거든요. 인프라 투자인 점에서 봤을 때는 대선 전후로 인프라에 대한 지금 그 미국 쪽에서 정책 효과는 분명히 우리나라 이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그 전에도 좋았지만은 분명 플러스 알파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상 기후가 올해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전력 기기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교체 수요는 지금 계속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HD 현대 일렉트릭은 역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북미 쪽에 미국 쪽에서의 이 실적이 크게 좌우하고 주가도 이게 가장 상관관계 높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있고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4월부터 꾸준하게 가고 있잖아요. 어떤 시장에 대한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내년 미국 대선 인프라와 관련된 또 공약들 나올 것인 만큼 HD 현대 일렉트릭 볼 때다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죠. 우선은 이제 지금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쪽에서의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립도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슈가 좀 나올 경우에는 또 생산량이 있을 때는 이건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이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좀 매수 신호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변압기에 대한 교체해야 될 변압기가 거의 30% 수준 이상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30%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떤 피크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적 전망을 내년 상반기 때 기대해도 괜찮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 목표가는 이제 92,000원, 손절가는 7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웅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